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네일과 착장이랑 메이크업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럴 만한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저를 좀 최근부터 관심 있게 봐오신 분들이나 뭐 지인분들, 뭐 주변 제 친한 친구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그렇고 릴스에도 그렇고 유튜브 쇼츠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워홀을 가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워홀에 합격을 했습니다. 2024년 4분기 서류 제출했는데 단번에 합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워홀 관심이 있어 하시는 이제 친한 친구들, 동생들이 저에게 이제 워홀 서류 관련해서 질문들도 많이 하고 워홀 관련해서도 질문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워홀 준비러분들을 위해서 서류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합격한 합격자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 서류들 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가깝게 좀 더 준비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일본 워홀 서류 어떤 거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꾸꾸! 우선 워홀 서류 정말 준비할 게 많습니다. 많지만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은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럴 만큼 저도 열심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사증 신청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일본 대사관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국문, 영문 중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일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국문으로 작성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진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사진은 여권 사진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게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되고 제가 이 사진 준비했을 당시에 여러 사이트를 참고해본 결과 현재 여권 사진과 똑같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스튜디오 예약하셔서 재촬영하셔가지고 그 사진으로 준비해서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곧 저의 비자 사진과 재료카드 사진이 된다는 것을 제 도쿄 사는 친한 동생에게 들은 스토리거든요.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예쁜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당장 스튜디오 예약하셔서 사진 촬영하셔서 가지고 그 사진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컴퓨터 파일 작성으로도 가능하고 볼펜으로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력서인데요. 이력서 역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일본 대사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일문하고 영문 중으로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역시 프린트, 파일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허위사실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허위사실인 게 걸릴 시 비자 발급이 취소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짓 없이 사실만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서랑 계획서인데요. 요거는 양식이 없고 무조건 일문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게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 부분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시다 보면은 막상 작성하니까 별거 없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작성할 때 꿀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한국어로 먼저 작성을 해보세요. 한국어로 먼저 작성을 하신 다음에 문법 체크랑 문장 흐름 먼저 체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파고로 번역을 돌리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구글 번역기랑 파파고랑 둘 중에 어떤 게 오번역이 덜할까 해서 둘 다 돌려봤는데 파파고가 좀 더 오번역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법이랑 문장 흐름 체킹 먼저 해주신 다음에 파파고에 그 쓴 문장들 넣으셔가지고 번역을 돌리시고 그렇게 해서 쫙 정리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유서에 특히 내용란에 무조건 돈을 벌러 가겠다, 직장 찾으러 간다, 일본어 배우러 가겠다 하시는 내용들을 안 작성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나 직장 찾으러 가시는 거면은 이제 워홀 비자보다는 이제 취업 비자가 취지에 맞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작성하시게 되시면 불합격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일본어 배우러 가는 건데라고 작성하시면은 유학 비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도 작성을 하시면은 불합격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내용은 최대한 긴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서는 총 2장, A4 용지 2장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계획서는 총 1장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제가 작성한 거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서 특히 워홀 취지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가장 베스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서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거 보시고 참고해서 작성해주시면 되시고요. 너무 제 거랑 비슷하게 작성하시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정말 적당히 참고만 해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조사표인데요. 조사표는 양식이 있고 요거는 일문으로 되어 있는 이제 서류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체킹하시면 되시고, 요거 역시 파일로도 가능하고 볼펜 기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본증명서예요. 요거는 기본증명서 상세로 해서 프린트를 해주시면 되시고, 정부24나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이제 요청해서 서류 내려받기 하셔가지고 프린트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초본인데요. 요거는 국문으로 뽑으시면 되시고, 동사무소나 정부24 가셔가지고 요청해서 파일 이제 프린트 하시면 되는데, 이게 주민등록증 초본 현재 기준으로 뽑으시면 안 되시고 무조건 태어난 날 기준으로 해서 프린트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두 개 다 준비해서 가봤는데, 이제 담당자분이 요거 이 태어난 날짜부터 해서 뽑으신 서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걸로 서류 제출해드릴게요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태어난 날 기준으로 해서 쫙 뽑아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동사무소도 그렇고 무인 발급기계 그걸로 하시게 되시면은 이 스테이플러를 찝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이제 요청을 하실 때는 스테이플러 안 찍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시고, 무인 발급기에서 이제 스테이플러가 찝혀서 나온다 그러면 그 스테이플러 뽑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서류 제출하실 때 대사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사항에 스테이플러나 클립, 집게로 찝어오면 안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깔끔하게 뽑아가지고 딱 클리어 파일에 정갈하게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서류이기도 하고 좀 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스테이플러를 찍거나 집게 클립을 찝는 것을 별로 추천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함이라 아무튼 주의사항 잘 지켜서 서류 제출하면 좋잖아요. 그 다음 학력증명서인데요. 요거는 뭐 국문, 영문, 일문 중에서 프린트하는데 국문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고, 학교 사이트나 정부24 동사무소 가서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대학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는 정부24에서는 예약 신청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동사무소를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동사무소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듣게 됐어요. 옆에서도 대학 졸업증명서를 뽑으시길래 그래서 무조건 방문을 해야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시간이 안 돼서 정부24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시간 어떻게 해서든 쪼개서라도 근처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대학 졸업증명서 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정부24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가서 프린트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학교 측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예약 신청하셔가지고 시간 쪼개서라도 방문하셔서 동사무소 가셔서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서류는 잔고증명서입니다. 2024년부터 3개월 입출금 내역서가 아닌 잔고증명서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고증명서, 잔액증명서로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가시면 되시고, 통장에 280만 원 이상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왜냐면 이게 초기 비용 자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직구하는 것도 그렇고 뭐 가구 렌탈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돈 쓸 일이 많거든요. 가면은 자취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취도 마찬가지로 정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가서도 똑같이 초기 비용 자금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8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차 뽑는 서류고요. 요거는 직접 은행 가셔서 요청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시면은 카카오뱅크나 뭐 신한은행 그 어플 들어가시면 잔액증명서 뽑는 란들이 있어요. 그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시고, 꼭 280만 원이어야 되고 절대 적금이라든지 그 다른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정말 자주 쓰시는 입출금 통장에 28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절대 적금 통장 잔액증명서 안 됩니다. 입출금 통장이어야 되고, 잔고증명서 뽑을 당일에는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사용해야 될 돈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미리 다른 통장으로 옮겨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서류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돈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잔고증명서 뽑는 당일에만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권 4본인데요. 요거는 저는 대행사 가서 뽑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대행사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뽑는 위치라든지. 그게 조금 걱정이신 분들은 본인이 제출할 대행사 측에 문의하셔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프린트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갈 대행사 측에 연락을 해본 결과 여기서 직접 뽑아드릴게요 해가지고 저는 여권 들고 대행사 방문해서 서류 뽑았고요.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저도 이거 여권 4본 때문에 검색해보니까 이게 대행사마다 다르다 해가지고 연락을 드린 거였거든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출입국 사실증명서인데 요거는 국문으로 뽑으셔야 되시고 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도 뽑으실 수 있거든요. 이거 단 주의할 점, 태어난 날로부터 해가지고 입출국 내역을 뽑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거 내용 검색 안 해봤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뻔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태어난 날로부터의 기록을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날로부터 해가지고 서류 요청해서 프린트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인데요. 체크리스트는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고 요거 역시 대사관 들어가시면은 이게 대사관 그 위치마다 서류 양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양식 프린트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요것도 정말 중요한 서류예요. 단순 체크리스트인데 요거는 그냥 체크만 하고 버려도 되겠지 하시는데, 요것도 포함해서 서류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보셔서 서류에 맞게 준비했는지 체크하셔가지고 맨 뒷장에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외 서류들은 일본어 자격증이랑 병적 증명서가 있는데, 요거는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일본어 자격증은 정말 합격하신 분들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불합격했다 그러시면은 이유서에 이러이러해서 시험도 준비를 했었지만 압식게 불합격을 했다. 그럼에도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해서 가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내용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서류들이 준비가 완료가 되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불합격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체크리스트 통해서 정말 내가 완벽하게 서류 준비를 했는지 확인을 여러 번 해주시면 되시고, 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플러, 클립, 뭐 집게 요렇게 파일 찝어서 가져가시면 안 되시고, 무조건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세핑으로 해가지고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가져가서 제출해주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서류마다 계획서다, 이유서다 이거를 표시 옆에 그 스티커 붙여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담당자님이랑 확인차 서류 넘겼을 때 좀 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일본 대사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워홀 제출할 수 있는 대행사 리스트들이 쫙 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이제 제가 편한 위치에 있는 대행사로 해서 선택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대행사가 아닌 대사관으로 직접 제출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대행사를 무조건 끼고 제출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대사관 사이트 들어가셔서 대행사 어디에 위치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 대행사 비용은 이게 대행사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보통은 아마 5만 원이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갔던 대행사 역시 5만 원이었기 때문에 준비 잘 하셔가지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이게 준비 이렇게 설명 들어도 좀 아리까리 하신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제 인스타그램 DM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그 문의에 맞게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시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도 열심히 지금 워홀 준비해서 여름에 잘 떠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